요즘 들어 소변에 거품이 자주 보이시나요 또? 예전보다 눈이 쉽게 피로하고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진 않으신가요?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그렇겠죠 하고 웃어넘기지만 저는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야말로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라는 것을요. 피로한 신장, 막힌 혈관, 산화된 폐,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사실 혈관의 피로에서 비롯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식 박사입니다. 올해로 80, 그리고 의사로서 걸어온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젊을 때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만 집중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한 입 한 입 속에 있다. 는 사실을요. 오늘은 그 수많은 환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72세의 박모 어르신은 몇 년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눈이 자주 침침하다고 하셨죠. 혈압도 정상이고 특별한 질환도 없었지만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의 여과 기능이 약해지고 눈 속 혈관에도 염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약보다 먼저 식탁을 바꿔봅시다. 박 어르신은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박사님, 이제 와서 당근으로 병을 고치란 말입니까? 하지만 불과 2달 후 그분의 눈빛은 다시 맑아졌고 소변의 거품도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변화는 약이 아닌 하루 한 개의 당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을 단지 눈에 좋은 채소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근은 그 이상입니다. 눈을 맑게 할 뿐 아니라 신장과 폐의 피로를 풀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숨은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는 법, 또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고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은 무엇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단지 정보를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오랜 경험 속에서 발견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지혜로워집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이해하고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당근이 눈을 밝히고 피로한 신장과 폐를 되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생명력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눈이 쉽게 피로하고 글자가 겹쳐 보이거나 빛이 퍼져 보인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제기하십니다. 박사님, 나이 들어서 그렇겠죠.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눈이 침침하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아침에 몸이 무겁게 일어나는 것. 이건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순환이 느려지고 피가 피로해졌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것을 혈관의 피로라고 부릅니다. 피가 탁해지고 흐름이 막히면 먼저 신장이 힘들어지고 그 다음은 눈과 폐가 영향을 받습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거르는 필터인데 그 필터가 막히면 독소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죠. 그러면 가장 미세한 혈관, 바로 눈과 폐가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저는 김민식 박사입니다. 올해 80, 그리고 의사로 살아온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료한 환자 수만 해도 3만 명이 넘습니다. 젊을 땐 수술실에서, 또 나이가 들어서는 상담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몸과 마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병은 멀리 있지 않다. 매일의 식탁 위에 있다. 저는 약이 아닌 음식으로 몸이 회복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수년 전부터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식탁을 고쳐보세요.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치료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제게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에게서 기적 같은 회복을 보여준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몇 년 전 72세의 박모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책을 10분만 읽어도 눈이 흐려지고 소변에 거품이 자꾸 생겨요.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는데 하루하루 피로가 쌓이는 것 같아요. 검사 결과를 보니 혈압과 혈당은 정상 범위였지만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눈 속 모세혈관에도 염증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평소 채소는 어떤 걸 즐겨 드시나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글쎄요, 나물은 거의 안 먹고 당근은 너무 딱딱해서 잘 안 먹습니다. 라고 하셨죠. 그날 저는 박 어르신께 간단한 과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하루 한 개의 당근을 껍질째 드셔보세요. 가능하면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요. 그분은 잠시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이제 와서 당근으로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근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열쇠가 될 겁니다. 그 후로 2달이 지나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이미 변화를 느꼈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신기하게도 눈이 덜 피로해요. 소변의 거품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분의 말은 단순한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몸이 회복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 다만 그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매일 먹는 한 끼 안에 있다. 당근은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당근의 효능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은 눈에 좋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당근이 눈뿐 아니라 신장과 폐, 나아가 전신의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50년간의 진료 속에서 관찰한 바로는 당근은 피를 정화하고 혈관을 열어주며 산화된 세포를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눈이 맑아지는 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피가 맑아지면 신장이 덜 피로해지고 신장이 건강해지면 폐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 세 기관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한 팀처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당근을 제대로 먹으면 몸 전체의 균형이 다시 잡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단지 당근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근을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 또 어떤 음식과 함께해야 진짜 효능이 살아나는지, 그 과학적 원리와 실제 사례를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어떤 상태에서 먹어야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영양 정보가 아닙니다. 50년 동안 사람의 몸을 지켜본 한 노의사의 경험이자 저 자신이 매일 실천하며 체험한 삶의 지혜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당근을 껍질째 갈아 마십니다. 그건 습관이 아니라
제 몸을 향한 작은 감사의 인사입니다. 잠시 후 당근이 눈의 피로를 풀고 신장을 살리고 폐를 정화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의 몸이 다시 깨어나는 길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당근은 왜 눈을 밝히고 피로한 신장과 폐를 되살릴 수 있을까? 그 비밀의 첫 번째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눈의 나이가 아니라 혈관에 나이가 든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눈이 피곤하다는 건 시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눈 속의 혈류가 약해졌다는 신호예요. 우리의 눈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모세혈관들이 그물처럼 얽혀있는 섬세한 기관입니다. 그 혈관이 피로해지면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때부터 시야가 흐려지고 눈이 침침해지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당근의 힘. 그 중에서도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노란색과 주황색 식물에 풍부한 천연 색소로 몸속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변합니다. 이 비타민 A는 마치 눈의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세포를 산화로부터 지켜주고 눈의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며 밤의 빛을 감지하는 망막 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우리가 밤에 운전하기 힘들다, 어두운 데서 잘 안 보인다라고 느끼는 것도 사실 이 비타민 A의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약 대신 한 가지를 권합니다. 하루 한 개, 껍질째 먹는 당근. 이게 바로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비타민 A 보충제입니다. 72세의 박 어르신 이야기를 잠시 이어볼까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분은 신문 글자를 읽기 어려워 늘 돋보기를 2개 겹쳐 쓰셨습니다. 박사님, 아무리 안약을 넣어도 시야가 뿌였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씀드렸습니다. 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눈 속 혈관이 산화되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올리브유에 살짝 볶은 당근 반 컵을 드셔보세요. 그 후 6주가 지나 다시 찾아오신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신문 글씨가 또렷해졌습니다. 밤에 TV를 볼 때도 눈이 덜 피곤해요. 그분의 표정에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보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몸은 늘 회복을 원하고 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기만 하면 된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단지 눈을 맑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눈 속에 혈관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완화시키며 피로로 굳어진 모세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이 과정이 바로 눈의 세포가 숨을 쉬게 되는 순간입니다. 피가 돌기 시작하면 시야가 밝아지고 눈이 다시 살아납니다. 특히 당근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물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우리가 흔히 눈 영양제로 따로 사서 먹는 성분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연식품 속에 들어있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비타민 A와 루테인, 지아잔틴이 함께 작용하면 망막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황반 변성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대 의대 후배와 함께 한 연구에서도 눈의 피로를 자주 호소하던 60세 이상 환자들에게 생당근 주스를 8주간 매일 한 잔씩 섭취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눈의 건조감이 평균 35% 줄었고 시력 유지율은 90% 이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근을 껍질째 먹은 그룹의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왜일까요? 당근의 껍질. 바로 아래층에
베타카로틴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입니다. 즉, 기름에 녹아야 몸속으로 잘 흡수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근을 먹을 때는 반드시 좋은 지방, 예를 들어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흡수율이 무려 7배까지 높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조합이 아니라 자연의 과학이 만들어낸 완벽한 생리적 균형입니다. 눈이 침침하고 피로한 분들에게 제가 자주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당근은 눈의 비타민이 아니라 혈관의 청소부입니다. 그 안에 항산화 물질이 혈관 속 염증을 없애주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눈의 피로를 근본적으로 풀어줍니다. 즉, 시력을 단순히 유지하는 게 아니라 눈의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덧붙입니다. 눈의 문제는 눈만 치료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눈도 다시 빛을 되찾습니다. 이건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눈을 맑게 하는 진짜 열쇠는 피의 흐름과 세포의 회복에 있습니다. 당근은 바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도와주는 드문 식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근은 눈을 위한 약이 아니라 눈을 위한 환경입니다. 매일 한 개의 당근이 눈의 세포를 숨쉬게 하고 피로했던 시야에 맑은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건 눈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잃어버린 자연의 리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이 당근의 힘이 어떻게 신장의 피로까지 풀어주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눈이 맑아지는 이유와 신장이 살아나는 이유가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아마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피로를 풀고 거품이 사라지는 신장의 변화. 그 두 번째 비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장이 피곤해지면 눈이 먼저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숨이 가빠지죠. 이건 제가 5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해온 사실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들어내는 장기가 아닙니다. 신장은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이자 혈관의 균형을 지키는 조용한 조율자입니다. 피 속의 염증과 독소가 많아지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과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가 다시 눈과 폐로 흘러 들어가면서 침침함과 거품력, 기침 같은 신호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장의 피로는 눈으로도 호흡으로도 드러납니다. 그 시작은 항상 혈액의 질입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신장이 그 독을 걸러내느라 지쳐버리고 결국 소변에 단백질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변 거품이 바로 그 신호예요. 72세의 박 어르신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의 소변은 컵에 따르기 무섭게 거품이 가득 찼습니다. 박사님, 물을 아무리 마셔도 거품이 안 없어집니다. 병원에서는 괜찮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사라질까요? 하고 걱정스레 물으시더군요. 저는 검사지를 펼쳐놓고 말씀드렸습니다. 혈관 속 염증이 많습니다. 신장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죠. 약보다 먼저 피를 맑게 해줘야 합니다. 그때 제가 제안한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매일 아침 한 잔의 ABC 주스 사과, 비트, 그리고 당근을 함께 갈아 마시는 습관이었죠.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하시던 어르신이었지만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소변의 거품이 거의 없어졌어요.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근이 가진 항산화 작용이 신장의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죠. 또 당근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 배출해주기 때문에 신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당근은 신장을 대신해 몸의 쓰레기를 일부 처리해주는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게다가 당근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지키고 나쁜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장이 깨끗해지면 혈액이 맑아지고 그 맑은 피가 신장을 돌게 되면서 신장의 회복이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신장은 고요한 장기입니다. 아픈 내색도 피곤하다는 신호도 잘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루에도 수천 번씩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거르고 있죠. 그러니 신장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당근입니다. 물론 당근 하나만으로 모든 신장 질환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피의 질을 바꾸고 염증을 완화하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힘을 가진 음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근은 바로 그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 한 여성 환자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65세의 이모 씨는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신장 수치가 불안정하다는 말을 듣고 제게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조언드렸죠. 단 음식, 하얀 밀가루를 잠시 쉬고 매일 당근 주스를 한 컵씩 드세요. 단, 즙만 마시지 말고 꼭 건더기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분은 성실히 실천하셨습니다. 2달 후 재검사에서 혈당은 15% 가까이 낮아졌고 신장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녀의 말이었어요. 박사님, 예전엔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요즘은 눈이 시원하게 떠져요. 이건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고 있다는 뜻이죠. 당근이 가진 천연 항산화력은 신장의 모세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체내 독소가 배출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박사님, 당근즙은 착즙해서 마시는 게 좋나요? 아니면 통으로 갈아서 먹는 게 좋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통으로 갈아 드세요. 착즙 후 남는 찌꺼기에는 신장을 도와주는 식이섬유가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걸 버리면 당근의 절반을 버리는 셈이에요. 당근즙을 마실 때는 건더기까지 함께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의 여과막이 서서히 맑아지고 혈중 염증 수치가 낮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소변의 거품이 줄고 손발의 붓기가 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풀리죠.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당근을 먹기 전과 후에 내 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것을 과장이 아니라 자연의 회복력이라고 부릅니다. 신장은 우리가 돌보면 반드시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매일 쌓이는 독소, 염증, 피로를 조금만 덜어주면 신장은 다시 조용히 제 기능을 되찾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나 좀 쉬게 해줘요 하는 신호죠. 그럴 때 당근 한 개가 그 필요한 신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에서도 당근의 항산화 성분이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 내 독성 산소를 제거하며 신세포 재생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치료하는 과학입니다. 이제 신장은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죠.
그 피가 맑아지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바로 폐입니다. 피가 깨끗해지면 숨이 달라지고 기침이 줄며 호흡이 가벼워집니다. 잠시 후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당근이 피를 맑히고 피가 다시 폐를 치유하는 놀라운 연결. 그 세 번째 비밀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폐가 피곤하면 숨이 짧아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얼굴의 빛이 사라집니다. 저는 환자들의 얼굴을 보면 대체로 폐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피부가 칙칙하고 입술색이 어둡고 말끝마다 숨이 짧다면 그건 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늘 같은 원인이 있죠. 혈액의 산화와 순환 저하. 피가 맑아지면 눈이 밝아지고 신장이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 변화는 바로 폐에서 시작됩니다. 피가 깨끗해지면 폐는 다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기 시작하고 숨결이 달라집니다. 이때 조용하지만 강하게 작용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당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이 눈에 좋다는 건 들어보셨지만 당근이 폐를 살린다는 이야기는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 사실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몇 해 전 78세의 강모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젊을 땐 담배를 꽤 오래 피우셨고 은퇴 후에도 기침이 잦고 숨이 자주 찼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막혀서 밖에 나가기가 겁납니다. 검사 결과 폐 기능이 정상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죠. 저는 그분께 복잡한 약 처방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 선생님, 약은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매일 당근 양배추즙 반 컵부터 시작해 봅시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양배추의 글루타민이 폐 점막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성실히 실천하셨습니다.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진 건 그분의 얼굴이었습니다. 피부색이 훨씬 맑아졌고 예전의 회색빛이 사라졌죠. 박사님, 요즘은 새벽에도 기침이 덜 나오고 숨쉬기가 한결 편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아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게 당근 때문이라니 믿기 어렵지만 몸이 정말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근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뿐 아니라 폐의 모세혈관에도 작용합니다. 미세먼지, 흡연, 염증으로 인해 손상된 폐포 주변의 혈관이 다시 부드럽게 열리면 그 순간부터 산소 교환이 원활해지고 숨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당근 속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는 폐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 건조한 공기나 미세먼지로 인해 기침을 달고 삽니다. 이때 대부분은 기침약으로 증상을 억제하지만 정작 그 기침의 뿌리인 염증과 건조한 점막을 회복시키는 건 놓치죠. 당근은 바로 그 점을 해결합니다. 당근의 천연 한겹 물질은 점막을 부드럽게 재생시키고 건조한 폐에 수분을 공급하며 미세한 상처를 회복시킵니다. 제가 폐질환 환자들에게 권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당근을 얇게 썰어 들기름 한 숟갈에 가볍게 볶은 뒤 하루 한 접시씩 드셔보세요. 단 2분 이내로만 볶아야 합니다. 너무 오래 가열하면 들기름의 좋은 지방이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7배 이상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리듬을 맞춰주는 지혜입니다. 당근은 특히 흡연 후 폐 손상이 있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흡연으로 인해 폐 속에 쌓이는 타르와 산화 물질은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작용으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연이 가장 중요하지만 폐가 이미 받은 상처를 회복시키는 데 당근은 부드러운 약손이 되어줍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제가 돌본 한 60대 여성분은 오래된 천식으로 오랜 기간 흉부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가래가 끓고 밤마다 기침이 심해 잠을 설쳤죠. 그분에게는 ACC 주스, 즉 사과, 양배추, 당근을 함께 간 주스를 권했습니다. 사과의 팩틴은 염증을 완화하고 양배추는 점막을 보호하며 당근은 혈류를 개선해 산소 전달을 돕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한 잔씩 그 주스를 마셨고 한 달이 지나자 기침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숨을 들이마시는 게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겐 가장 값진 진단이었습니다. 폐는 우리가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움직이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을 들이마시는 일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폐가 힘들어하면 피가 탁해지고 몸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폐가 맑아지면 피가 깨끗해지고 마음까지 맑아집니다. 숨이 편해지는 순간 삶이 다시 가벼워지기 때문이죠. 당근은 그런 의미에서 호흡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컵의 당근 주스 혹은 한 접시의 볶은 당근이 몸속 깊은 곳에서 미세한 산소의 흐름을 되살립니다. 피가 맑아지고 폐가 회복되면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말의 호흡이 부드러워집니다. 숨이 곧 생명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당근은 조용히 상기시켜줍니다. 저는 이걸 자연의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눈이 맑아지면 신장이 편안해지고 신장이 회복되면 폐가 깨끗해지며 폐가 건강해지면 다시 혈액이 맑아집니다. 그 순환의 중심에는 늘 당근의 항산화력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 몸속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일 겁니다. 숨이 깊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질수록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의 길로 나아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당근이 어떤 음식과 만나야 보약이 되고 반대로 어떤 조합은 피해야 하는지 그 섬세한 균형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이렇게 단순한 음식이 내 몸에 이런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작은 한 끼로부터 회복의 길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근은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눈의 빛을 되살리는 힘이 있고 지친 신장을 쉬게 하는 지혜가 있으며 탁해진 혈관과 폐 속을 맑히는 자연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거창한 약에서가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당근이 눈을 밝히는 이유는 그 안에 피를 맑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독소를 줄여 몸의 균형을 되찾게 하기 때문이고요. 폐를 살리는 이유는 산소의 길을 다시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즉, 한 개의 당근은 단순히 비타민의 덩어리가 아니라 몸 전체가 다시 숨쉬게 만드는 자연의 처방전인 셈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단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선택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 당근 한 개를 껍질째 썰어 들기름에 살짝 볶아보세요. 그 한 접시가 오늘보다 더 맑은 내일을 만들어 줄 겁니다. 70세가 넘어도 80세가 되어도 몸은 여전히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몸이 원하는 것을 이해해 준다면 그 안에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납니다. 당근은 그 시작의 신호일 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당근이라는 식품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몸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몸을 믿고 매일 한 걸음씩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불씨가 내일의 건강한 식탁 위에서 그리고 다시 빛을 되찾은 눈과 편안한 숨결 속에서 자라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기억하지 마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분께도 꼭 전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건 혼자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회복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김민식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맑고 따뜻하길 바랍니다.